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모주식 마사지맨 고마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8월 공모주 큰 종목은 없는데요, 한번 살펴보시게요. 공모주 숫자 자체는 상당히 돼요. 근데 이제 단 8월 후반부로 갈수록 스펙이 대 부분이라 좀 큰 의미는 해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요. 공모주 일정은 뭐 항상 그렇지만 제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공유 중이거든요. 이거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제 설명란에서 그 링크 걸어 놓을게요. 들어가셔가지고 다운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클레이머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 아니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 8월 2주차는 대성 하이텍하고 소카 청약이 있고요. 일단 별점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 유망하다, 투자 등급이다, 저는 한 별 4개 이상을 그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별 3개 좀 어중간하고, 소카는 한 별 2개 그 정도로 지금 현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일 뿐이고, 추후에 이제 기간 수요일치 결과 나오면 정확한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HYTC 상장이 있으니까요, 청약하셨던 분들, 저도 아마 균종 정도, 한 명문 정도는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잘 챙기시 바라겠고, HYTC 상장일날, 상장 당일날 주식 종목 검색을 하는데, 한글로 HYTC 이렇게 검색하고 안 나오면 바로 영어로 HYTC로 검색 한번 다시 재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한글로 검색했더니 안 나오는 종목이 있었다, 이런 분들은 영어로 검색하시면 되세요. 대성 하이텍은 뭐하는 회사냐, 당사에서 생산하는 정밀 부품은 정밀 기계, 산업 기계, 각 산업의 중요 디바이스에 사용되는 부품이라고 합니다. 뭐 큰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다, 그다지 매력 또는 없는 사업이고요. 스위트스턴 자동 선반 산업, 이제 선반이 주방에 있는 그 선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 시간에 선반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 선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속 절삭 가공을 위한 CNC 선반 종류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컴팩트 머시닝 센터도 마찬가지로 CNC 선반 중에 하나인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돈은 크게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돈이 되는 건 그나마 스위스턴 자동 선반 산업 이거 하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정밀 부품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260억, 2020년도에 170억, 작년에 240억, 이런 식으로 200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리 하고 있고요. 스위스턴 자동 선반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360억, 2020년도에 400억, 작년 같은 경우에 600억 정도, 올해는 1분기에 150억이니까 곱하기 4하면은 한 600억 정도, 작년하고 좀 비슷한 실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요. 컴팩트 머시닝 센터는 2019년도에 72억, 2020년도에 130억, 2021년도에 170억, 마찬가지로 성장성은 어느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얘는 영업이익이라든가 영업이익률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기대는 되지 않는 그런 거고, 스위스턴 자동선바 이 부분이 한 50에서 60% 정도 매출액을 점유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업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밀 부품 여러분 많이 보셨죠? 기계 들어가는 이런 거 여러분들도 보는 순간 직감하셨겠지만 큰 도움은 안 된다. 스위스턴 자동 선반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 안에 이제 금속 가공판 넣으면은 이제 절단하고 그런 기계죠. 스위스턴 자동 선반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 세계에서 약 10여 개 사만이 장비를 제작하는 정도로 산업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일본 기업인 스타, 시티즌, 쯔가미, 이게 벌써 3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72%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 대기업으로는 두산, 한화, 넥스턴 등이 이제 참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벌써 한국 3개, 일본 3개 갖고 6개잖아요. 일본하고 한국이 전 세계 10개 장비 업체 중에 6개를 점유하고 있다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은 좀 과장이 섞이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요. 한국하고 일본만 하지 않을 뿐더러 아마 당연히 중국도 참여하고 있겠죠. 아마 회사가 누려가고 있는 경쟁 상대가 있지 않나, 그 정도로 생각이 드네요. 스타나 쯔가미가 주요 플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100만 원이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곱하기 10 하면은 대충 하나로 한 6천억 정도 한 해 매출액이 발생하고, 영업이익은 한 10% 정도로 비슷비슷하죠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그러면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1112억이면 여기 영업이익 한 10% 하면은 120억, 여러분 영업이익 110% 정도니까 굉장히 멋진 산업은 아니다, 그냥 제작인 산업이다. 영업이익이 그래도 한 15% 이상 되면은 사람들이 엄지손가락 치켜 세워주지만 10% 정도면 그냥 애매모호한 산업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5% 미만이면 이제 산업의 성장성은 미래는 좀 없다고 보는 그런 수준으로 보면 되겠고, 대성 하이텍은 어중간한 수준, 그 정도로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컴팩트 머시닝 센터 보시면 대성 하이텍 여기 실적이 있는데, 이것보다도 AP 프로바이오라든가 코마텍이 주요 플레이어인가 봅니다. 경쟁 상대로 보시면 2021년도 실적만 볼게요. 매출액이 330억이고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 여러분. 코마텍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 170억에 영업이익이 겨우 2%,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팩트 머신 센터는 전혀 돈이 되지 않는 산업이다. 딱 보이시죠? 이게. 그러므로 태성 하이텍이 설령 여기서 매출액을 지금 현재는 1,100억이지만 2,000억, 3,000억으로 올린다 해도 이건 전혀 도움이 되는 산업이 아니다. 차라리 이 사업 부분은 빨리 청산시키는 게 나을 정도의 산업 부문이다. 그 정도로 딱 눈으로 직감하실 수가 있겠죠. 보시다시피 치열한 경쟁을 뚫어도 의미 부여는 힘든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스위스턴 자동선반 하나 보고 가는 회사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3개 사업부 다 해가지고 매출이나 영업실적은 어땠나 보면은 2019년도에 매출액이 한 80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가 40억 정도, 당기순이익은 25억 정도, 그 다음 연도에는 매출액이 720억, 오히려 줄었죠. 영업이익은 적자, 당기순이익도 적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130억 정도, 영업이익 120억, 당기순이익이 74억.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60억 정도 되니까요. 여기다 곱하기해서 하면은 대충 1000억 정도. 그러면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2021년도부터 급격하게 실적이 성장된 게 아니고 2020년도에 실적이 많이 다운됐잖아요. 그 부분을 2021년도에 많이 가져왔다. 그러니까 2021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2년치를 한꺼번에 재무제표를 본다면 결국에는 거의 똔똔이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연장선상에 2020년도 실적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4억 정도 되니까 곱하기 4하면 한 1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올해는. 그러면 작년보다는 부족한 게 당연히 사실이겠죠. 왜냐하면 2021년도 플러스 22년도 나누기 2 하면은 대충 올해 실적이 될 것 같으니까요. 작년 실적 잘 나오니까 급하게 상장하는 케이스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크게 기대되는 기업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공모가는 9,000원입니다. 이게 싸게 나온 기업도 아니에요. 공모가 상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퍼는 16배에 이릅니다. 글쎄요, 정밀 기업이 한 16배라. 제 생각에는 이것은 위니아이드를 많이 생각을 시키더라고요. 위니아이드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죠. 저도 물렸고. 최고가 9,000원 기준 퍼 16으로 정밀기계 산업이 퍼 16이면 좀 말도 안 되는 수준인 것이다. 그리고 고목가는 저점 7,400원이나 6,000원대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수요 측 결과에 굉장히 실패하면은. 업종 자체가 HYTC하고 좀 유사하니까 HYTC 상장일이 화요일인가 그렇잖아요. 그때 상장하는 거 보고 성적 확인하고 청약할 거 여부 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HYTC도 정밀기계 쪽으로 엮이거든요. HYTC 상장일 주가 흐름 잘 보시고 거기서 힌트 얻으셔도 충분하겠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얘하고 위니아이드하고 좀 많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위니아이드도 펄을 한 10배 정도로 해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내놨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폭의 실패를 한 적이 있는데, 얘는 그나마 퍼 16, 물론 이제 공모가 좀 다운될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아요. 다운되더라도 퍼 13이나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큰 메리트는 없는 좀 비싸게 나온 종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카가 있는데요. 제가 이 영상에서 소카를 거의 완벽하게 분석을 해드렸죠. 오른쪽 위에 카드 걸어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오늘은 업데이트된 내용만 간략히 올려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차양 날짜가 며칠 뒤쳐졌죠. 8월 8일 기존이었는데 지금 현재 좀 며칠 뒤쳐졌고요. 왜 뒤쳐졌냐? 이번에 반기 실적을 거기다 급하게 끼워 넣더라고요. 왜냐하면 반기 때 영업이익이 흑자가 좀 난 모양이에요. 저는 굉장히 좀 그 부분이 의심스러운데, 지금 몇 년 동안 적자가 나다가 지금 상장한다니까 1분기 동안 반짝하고 영업이익이 플러스 났다. 굉장히 의심스럽죠, 여러분? 그나마 이걸 비빌라고 지금 이렇게 급하게 끼워 넣은 겁니다. 지금 수요 측 참패할 것 같으니까 언론에서 소카 기관 수요 측 참패한다 이런 식으로 뉴스를 계속 흘려버리니까 이렇게 급하게 반기 실적 하나 끼워 올린 것 같아요. 매출액이죠. 영업수익 보시면 2019년도에 2,610억, 그리고 제10기 2020년도에 2,200억. 오히려 영업 매출액이 줄었어요. 이렇게 성장 산업이다. 이제 앞으로 장밋빛 미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회사 설명하고 다르게 오히려 매출액이 줄어버리는 그 경우가 한 번 있었죠. 제11기 보시면 2,900원. 올해도 아마 한 1,600억이니까 곱하기 하면은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이 들고요. 반기 실적 득달같이 내놓은 이유가 성과가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911억으로 1분기 대비해서 1분기하고 비교하라고 이렇게 해놨죠. 911억이니까 1분기 680억 대비 좀 성장한 게 보이고, 영업이익도 보시면 1분기에는 마이너스 85억이었거든요. 반기에는 플러스 14억, 흑자가 아주 소폭 났죠. 이것 때문에 지금 급하게 청약 날짜를 한 3일쯤 뒤로 돌린 겁니다. 단기순이익은 그러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7억 적자 그대로 났고요. 기업들이 상장하려고 일시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리거나 흑자 만드는 거는 좀 방법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말이 안 되죠. 지속적으로 적자 매 분기 몇십 분기 적자가 나던 회사가 갑자기 공모주 청약 일주일 앞두고 이런 식으로 흑자가 났다니까 참 희한하죠 여러분. 제가 소카 앱에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소카 이게 겁나게 비쌌거든요. 한 7만원 그대로 내놨는데 요즘에는 이런 할인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반짝하게 매출액을 올리는데 좀 기여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요. 만원짜리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이런 식으로 렌트도 내놔가지고 이런 부분이 매출액을 아마 많이 끌어올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 들어가자마자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쿠폰 지급을 2시간짜리 무료라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원하지도 않은데 어차피 타볼 생각도 없는데 한번 타볼까요? 어차피 시간 무료니까. QM6 예를 들으면 4시간 빌리는 비용이 할인 없으면 7만원이에요. 이게 할인 가격이고 할인 없으면 7만원이죠. 7만원에다가 보험료가 만원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하면 결국에는 4시간에 8만원이죠. K5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XM3 같은 경우에는 뭐 쇼킹 딜이라 그래가지고 만원에 맞춰버려가지고 요즘 매출을 올리려고 상장시키려고 이렇게 혈안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물론 이 만원도 사실은 만원이 아니죠. 왜냐하면 보험료가 숨어있기 때문에 보험료 또 만원 정도 하면은 4시간에 2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매출액을 올린 것 같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언론 보도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죠. 소카 1조 5천억 논란 금투 개선 납득 안 돼. 고모가 하단 갈 것. 저는 하단이 아니고 하단 밑을 뚫을 것 이렇게 예상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호평을 해놓으셨네요. 하단 정도면. 그리고 이로신문에서는 렌터카로 돈 벌지 마. 렌터카 아니다. 고모가 논란. 소카의 자기 부정. 좀 아리송한 문체로 회사 자체가 아리송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뉴시스에서 소카 공모 예정대로 추진. 논란은 여전. 논란이 많다 이 말이죠. 그다음 브릿지경제 소카 IPO. 렌트카 1위보다 원가 비싸다. 기업가치 선정 방식 논란. 롯데렌탈이 우리나라 1등인데 걔들보다 소카가 더 높게 나왔다. 아리송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저도 동의하는 바가 좀 많네요. 요즘 소카 이용하는 사람 뭐 본인 차량 없는 젊은 분들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자기 차 사기는 좀 사고 날까 봐 위험 부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쓰려고 아마 소카 이용하시고 소카가 애초에 주장했던 공유경제 공유 차량 이제 앞으로 차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필요할 때만 1시간 빌려 쓰고 이런 모델이 대중화될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아주 허구적인 얘기임이 지금 밝혀졌죠. 그래서 렌트카나 소카 이용해버리면 뭐 1시간 단위로 몰리면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왜냐면 그 전에 샀던 사람이 담배째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거 집에서 이제 쓰레기 봉투 살 돈이 아까워가지고 소카 한번 빌려가지고 거기다 안다 쟁여 넣는 거죠. 이런 경우가 좀 많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소유 차량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험하게 다뤄버립니다. 그리고 운전 같은 경우에도 자기 차량이면 처음에 1만 킬로까지는 길들이기 한다고 천천히 운전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소카 이런 자기 차 아니니까 그냥 막 밟아버리죠. 브레이크도 막 밟아버리고 그러면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절단 나버리죠. 방지턱 같은 경우에도 그냥 시속 안 줄이고 가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차량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유 차량 이런 것은 실패한 실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맞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요. 일단 빌리는 비용도 렌트카 대비 너무 비싸다. 방금 전에 그 보셨죠? 요금표가 할인된 요금인데도 4시간 단위가 그렇게 비쌉니다. 그러면 차라리 택시 타지 누가 소카 타겠어요. 차 빌려서 사고 한번 나버리면 이게 보험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소카만 검색하셔도 여러분 자동차 전문 기자들이 글쎄요 소카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없고 소카 사고 한번 나가지고 인생이 아주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근데 뭐 여러분 이런 일반적인 사항이 있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디 수요치 보고 소카 차 가다가 퍼지든가 말든가 저희야 뭐 첫날 먹고 빠지는 건데 저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요? 그러면 수요치 잘 나오면 이제 저희는 들어가는 거죠. 하루 입주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치 결과가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고 한번 지켜보는 걸로 그렇게 하시게요. 그리고 8월 3에서 5주 차는 이때부터는 일반적인 상장 기업은 아니고 스펙만 주구장창 있습니다 여러분. IBKS 스펙, 하나 스펙, 신형 스펙, 키움 스펙 하나 스펙은 뭐 일주일 간격으로 2개를 상장해버리네요. 스펙 좋아하시는 분들, 제 생각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았는데, 은근히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 모으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청약하셔도, 아니신 분은, 제가 추천해드린, 여기 CMA 파킹 통장 여기 있지 않습니까? 상단에다가 카드 걸어드릴게. 그거 보시고, 그 파킹 통장에다가 돈 넣어놓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9월달 노리게요. 그런데 뭐 스펙 당연히 좋아하시는 분들 들어가셔야 되겠죠? 스펙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열등할 뿐이지. 계좌를 정리해드리면, 대성 하이텍, 신화, 뭐 잘 나올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계좌는 무조건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리고 소카도 뭐 잘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미래, 삼성, 유안타 아마 없으신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수요 측 잘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소카 직원이 10,000명이 넘는 한국 최고의 대기업 삼성에 버금가는 그런 대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 일개 쪼무레기 한 명이 뭐 이런 식으로 입을 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계좌는 무조건 만들어 놓으시라. 여러분 고마워 함께하는 고모주식 엔제테크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스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모주식 마사지맨이었습니다.